미술작품이 안전자산 아니다. 안전자산이지 않냐? 진짜 그런 사람 데려다가 진짜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해 싶어요. 미술이 무슨 안전자산이야. 물론 안전자산인 작품들도 있기는 해. 하지만 일반적인 작품이 안전자산이냐? 절대 아니에요. 진짜 미술작품은 안 팔리면 하방이 없어요, 그냥 거래 끝. 그냥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술작품을 소장하지 않으면은, 소장의 재미를 모르면은 컬렉팅을 하지도 마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를 운영하는 두두입니다. 오늘은 딴 게 아니라 시장이 다시 호황으로 온 건지 어쩐 건지 요즘 주변에서 다시 컬렉팅에 관심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럴 바에 약간 그냥 아예 한 영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공유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오늘 영상은 그냥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작품을 사야 되는지, 또 어디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또 그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러 다닌다고 했을 때 어느 갤러리, 어느 작가님들이 지금 많이 활동하고 계신지, 이러한 것들을 함축적으로 총괄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내용이 생각보다 좀 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아트 컬렉팅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정보를 얻기가 정말 어려운 분야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타고 이 영상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대한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래도 제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아는 상황이야 조금 더 내용이 여러분들이 신뢰도를 가질 수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이런 미술 쪽 갤러리스트도 아니고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정말 온전히 그냥 컬렉팅을 활동을 하는 컬렉터입니다. 근데 원래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 자체는 유튜브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유튜브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제가 이제 1년 동안 한 채널이 구독자가 7,000명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진짜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생각보다 깊게. 그리고 이 컬렉팅 세계에서 제일 인기 많은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해봤자 37,000명이에요. 그쵸? 그만큼 시장이 좁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정보가 또 그만큼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정보를 얻을 때가 너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유튜브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컬렉팅에 들어오면서 좀 가끔 이런 초청 강연 같은 것도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하는 강의의 주제들이 보통 어떤 식이냐면은 컬렉팅 잘하는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컬렉팅하면 망합니다, 이러한 주제로 보통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오늘의 주제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러한 저의 조언이 들어간다라기보다 진짜 시장의 상황, 약간 매뉴얼적인 프로세스적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우스가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떻게 컬렉팅을 시작했는지부터 여러분들에게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상수동에 예전에 카페를 하나 오픈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벽을 이제 벽 디자인을 하려고 했는데, 아는 형님이 그렇게 외벽을 디자인하는 거는 나중에 너가 네 건물도 아니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거 온전히 자산적인 가치가 없지 않냐. 그러지 말고 그림을 사다가 한번 벽에 걸어봐라. 이게 저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첫 시작은 어떻게, 이것도 저와 결이 맞는 건지 K옥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림을 처음으로 옥션으로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로 작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이 옥션을 첫 방법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건지도 제가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쨌건 간에 이렇게 갤러리 카페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됐고, 또한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부작 운영을 하던 게 지금은 이제 한 7,000명 되는 유튜브 채널로 성장을 하게 됐고, 이 7,000명 정도 유튜브 채널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러한 제안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갤러리 전시 홍보 좀 해달라, 또는 책 출판해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이런 공중파 방송들에서 영상 소스를 좀 얻고 싶다, 이러한 제안들을 받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직은 광고를 많이 받고 있진 않는데, 이 강의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언젠간 수익화를 할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냥 그럴 생각은 없는데, 채널의 영향력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정보를 조금 더 함께 공유하고 싶다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저희가 컬렉팅 오픈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예전에 운영을 하던 거고 새롭게 바꿔서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한 17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컬렉팅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컬렉팅이라고 하는 게 진짜 깜깜이 소식이에요. 되게 폐쇄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같은 뭔가 작품이 나온다, 전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기사가 나오냐? 안 나와요. 보통 갤러리 인스타, 작가님 인스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바쁜 일상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술 작품은 약간 정보 싸움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하나 정도 여러분들 들어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커뮤니티 홍보를 하려는 건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온다고 하셔도 저한테 이득되는 건 없어요. 그냥 함께 즐기자 이거지. 그래서 어쨌건 저는 그래서 처음에 컬렉팅을 시작했던 게 이런 카페 인테리어와 자산적인 투자 관념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저는 약간 지금 이단합니다. 이 컬렉팅 시장에서. 왜? 미술을 가지고 제가 자산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엄청 부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술을 그냥 저희 취향에 맞다고 해서 예뻐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적인 가치를 고려하고 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저는 호황시장의 끝자락의 작품을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불황시장으로 지금 넘어왔었단 말이에요. 안 팔리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하물며 자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작품을 구매했던 사람인데도 이런 뭔가 작품을 판매하는 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 뭐 저를 따라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도 저의 스토리를 틀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케이스를 한번 여러분들께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건 저는 기본적으로 미술 작품을 소장할 때 저는 자산적인 가치, 자산적인 투자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뭐 그렇다고 해도 제가 지금 대단히 뛰어나게 뭐 수익을 얻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작품들은 엔간하면 옥션에 내놓으면 다 팔릴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요 얘기는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진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내가 미술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럼 이 시장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저기 주식 하시고요. 부동산 하시고요. 비트코인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미술, 아트테크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거는요, 솔직히 미술을 좋아하고 소장의 좀 이런 가치, 소장의 재미를 느끼지 않으면요. 이 미술 아트테크 시장은 진짜 냉정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트테크 하세요. 아트테크가 최고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이 영상 찍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저와 함께 앞으로 꾸준히 아트 컬렉팅을 할 분들을 모집을 하는 거지. 제가 제가 작품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술에 관심도 없고 소장에 관심도 없는데 아트테크에 들어오려고 한다?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셨죠? 어쨌건 그래서 저는 아트테크를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형태로 맨 처음에 접근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트테크는 인테리어 플러스 자산, 인테리어 안에는 약간 소장의 재미, 그리고 저는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작품을 여러분들이 소장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 소장하는 과정이 있죠. 내가 작품을 힘들게 구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작품을 샀을 때 제가 최근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김선우라고 하는 작가님의 작품을 1년 반을 그냥 1년 반이 아니라 진짜 타이트하게 집중한 1년 반의 시간을 보내서 최근에 작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거 자체가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산 작품을 제가 뭐 팔진 않겠지만 아마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만약 샀다고 하면은 이걸 제가 시장에 지금 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못해도 한 400만 원 정도는 받는 그러한 작품이 될 겁니다. 제가 뭐 가치를 좀 낮춰서 말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예시로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시작을 옥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뒤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작품을 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갤러리를 통해서, 작가를 통해서, 아트페어를 통해서, 옥션을 통해서 정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랑 가장 결이 잘 맞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어쨌건 K옥션이라고 하는 곳을 활용을 해서 옥션, 작품 하나를 두고 사람들하고 경쟁을 통해서 최종 가격을 높게 비딩한 사람이 가져가는 형태의
옥션을 통해 가지고 김바르 작가님의 작품을 소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요. 이게 또 여러분들에게 컬렉팅을 하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도 이 컬렉팅이라고 하는 게 허들이 되게 높아요. 아니 저 미술 작품 저거 하나에 루이비통 가방 값을 주고 산다고?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컬렉팅 하세요, 컬렉팅 최고예요 라고 말할 생각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컬렉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김바르 작가님의 작품을 K옥션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투자의 목적도 분명 있긴 하지만 소장의 목적도 분명히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 왼쪽 편에 있는 저의 약간 갤러리 형태의 제가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저 중에는 안 팔 작품이 사실 더 많아요. 근데 투자로 하려고 하는 작품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저는 미술 가지고 돈 얘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옥션을 보고 있고 작가님의 호단가 이런 것들을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기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이 영상을 여기서 그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어떤 작가님의 작품이 얼마가 올랐고 어떻게 떠올랐고 그래서 경쟁도가 높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그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끄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자, 초반인데도 영상을 꽤 길게 제가 얘기하고 있네요. 최대한 빨리빨리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싸구려 포인트를 치듯 동안 잘 안 되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작품을 대략 한 50점 정도 작품을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PPT 만들 때가 50점이었고 지금은 60점 가까이 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기안팔사님, 김선우님, 이혜리님, 문아씨, 콰야, 김슬기, 진영, 간만지, 청신, 김청겸, 나단, 디렌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했는데 김정윤, 안소희 뭐 정말 많은 작가님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때로 만약 다시 돌아가서 컬렉팅을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어제도 유명한 비컬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작품 컬렉팅을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라고 하면 분명 다른 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 50점, 60점 정도 샀는데 제가 그동안 썼던 비용 자체가 저는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3억.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그럴 수 있어요. 한 작품에 3억짜리도 있어요. 한 작품에 100억짜리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작품 수량을 많이 가져갈래? 아니면 작품 수량을 조금 가져가면서 좀 큰 작품을 이렇게 할래? 라고 여러분들이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50점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술사적인 상식이 뭐 그렇게 풍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거의 없는 거에 가까워요. 저는 그냥 컬렉터의 입장으로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식으로 따지면은 시장가, 뭐 삼성전자 얼마, 하이닉스 얼마, 얘가 왜 얼마지? 저게 얼마지? 이런 거는 잘 알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무슨 기술적인 거, 삼성전자의 역사, 뭐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약간 투자적인 관점, 하지만 이 주식을 소장하는 거는 재미를 느끼는 이런 관점이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꽤나 재밌을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사는 방법도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방법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했던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야 이거 잘 안 되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는 법, 파는 법, 작가와 갤러리 소개 그리고 시장 흐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작품을 구하는 방법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 계속 제가 이야기 드리죠. 컬렉터는 소장하고 투자 개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소장을 하는 개념을 분명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투자적으로는 좋은지는 모르겠다.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못 모르고 미술 사람들이 돈 되게 많이 번다는데 뭐 하나 터지면은 막 1,000만 원짜리가 막 100억도 된다는데 그런 거가 진짜 거의 없어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옛날에 내가 비상장 주식을 하나 샀는데 야 이게 1,100 뛰기 됐다 뭐 이런 느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은 빨리 판매가 되잖아요. 그냥 내가 시장가로 던지면 판매라도 되잖아요. 미술은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뒤에서 판매할 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술 작품 어디서 사냐 이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미술 작품 어디서 사?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구조부터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살라고 해요. 그쵸? 근데 한정판 신발이야. 한정판이야. 그럼 우리나라 어때요? 이 한정판 신발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추첨하려고 막 신청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100개 수량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10,000명이 신청을 해. 그러면은 100명만 딱 당첨이 되잖아요. 그림도 똑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100개의 신발이 원래 원가가 10,000원이었으면은 이게 한정판이 되면서 10,000원이었던 게 막 1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미술 작품도 똑같습니다. 근데 미술 작품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한정판은 신발 같은 거는 100켤레라도 나오는데 미술 작품은 한 작품밖에 안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도가 심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술 작품을 제가 유통 과정에 조금 이렇게 비유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해요. 어디가 제일 싸요? 공장이 제일 싸죠. 공장이 완전 원 가격, 원 재료로 만드는 게 공장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거를 배달하다가 이제 가져가서 무슨 가게에서 판매하게 되면은 주인의 월세, 주인의 노동비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비싸지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못 구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옥션 시장이에요. 근데 옥션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말씀드렸죠. 여러 명이 경쟁을 해서 결국 최종 가격 한 명이 비딩을 받아가지고 낙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받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2차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선우 작가님이라고 하는 작가님을 비유해서 이야기 드리면 이 최초 작가님이 만들 작품 같은 가격은 여러분들이 못 구해요. 왜냐? 작가님이 그렇게 안 팔아. 왜? 소속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뒤에서 자세히 얘기 드릴 거예요. 소속 갤러리가 있는데 갤러리에서 어떤 그림 기준으로 했을 때 갤러리에서 사면은 한 2천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옥션으로 넘어간다? 옥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소 4천부터 시작해요. 한 5천. 5천부터 시작하고 제일 잘 나간 거는 1억 7천까지 올라갑니다. 4천이었던 게 1억 7천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낙찰을 못 받았어. 그러면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2차 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차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뭐 판매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뭐 4천만 원짜리를 6천, 7천으로 팔 수도 있고. 그럼 필요한 사람은 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갤러리에서 작품을 너무너무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걸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5가지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작가님한테 직접 사는 방법, 갤러리를 통해서 사는 방법, 아트 페어를 통해서 사는 방법, PS,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서 사는 방법, 그리고 그 외 특별하게 사는 방법.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한 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작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게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1단계입니다. 1단계. 작가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은 제일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어느 테크고 마찬가지고 가장 싸게 사가지고 가장 비쌀 때 판매하는 게 수익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한테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게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가한테 바로 구매를 하게 된다. 어때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단점은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쵸? 뭐 이걸 조금 돌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돌이라고 합시다. 블랙핑크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YG 엔터의 소속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블랙핑크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아 저희 대학교 축제 하는데 블랙핑크님들 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블랙핑크가 갑니까? 안 가죠. 매니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게 매니지먼트가 되는 작가님들 같은 거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바로바로 얘기해서 구하는 작가님은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들 중에 이렇게 DM이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댓글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작품을 판매하는 작가님들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은 아니군요. 그냥 이런 여행 삼아 유럽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때 파리에서 이렇게 에펠탑 앞에서 스냅 사진을 찍었었는데 결혼기념일날 뭔가 재밌는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줄까 하다가 도시라 작가님이라고 하는 작가님의 인스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작가님의 작품이 약간 동물이 이렇게 꽁냥꽁냥하게 잘 지내는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작가님한테 DM을 보낸 거예요. 이 사진 보내면서 이거를 좀 작가님 커미션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커미션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맞춤 작품이라는 거예요. 약간 맞춤 정장 이런 것처럼 나의 의견이 들어가서 작품을 만들어주는 거를 커미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가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커미션을 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커미션을 한 거를 전시장에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가가지고
쭉 보다가 와이프가 이거 뭔가 우리 거랑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짜잔 우리 스토리야 이러면서 와이프한테 이벤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렇게 작가님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작품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DM을 정말 해외에서 작품을 구하고 싶을 때는 갤러리나 작가님한테 직접 DM을 보내요. 그래서 나 작가님 나 너무너무 작품 구하고 싶다.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거절된 거예요. 작가님이 정말 죄송한데 지금 저는 갤러리를 통해서만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로 문의를 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가님한테 직접 연락해서 구할 수 있는 작가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신진 작가님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맥을 통해 가지고 작가님을 아는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작가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갤러리를 만약에 연관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들은 완전 대박 기회를 잡은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그런다고 했을 때 신진 작가들을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할 때는 말씀드렸지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작가님들은 안 되고 그리고 신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부터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호황시장하고 불황시장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호황시장일 때는 신진 작가님들의 작품도 굉장히 많이 잘 팔렸습니다. 근데 불황시장으로 딱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신진 작가님들의 작품의 비딩 수가 완전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냐? 불황시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것도 다른 자산하고 마찬가지고 안전자산들이 힘을 얻잖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도 강남 쪽에 힘을 얻고 예를 들어 금이라던가 그리고 주식도 약간 좀 땅땅한 주식들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이 컬렉팅 시장도 신진 작가님들의 비딩이 현저히 줄어들고 인기 작가님들한테 쏠림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신진 작가님들의 작품을 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갤러리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신진 작가님일 경우는 진짜 정말 신진 작가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품을 살 때는 여러분들이 분명 소장적인 목적이 강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몰빵 때리듯이 막 작가님께 커미션을 엄청 부탁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신진 작가님들한테 커미션 부탁해가지고 받은 작품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안 돼요. 판매가 되진 않습니다. 다행히 근데 저는 커미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스토리가 들어간 작품이라 판매하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혹여 판매할 생각이 있다면은 판매가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갤러리입니다. 갤러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수많은 컬렉터들이 약간 가장 최종 목표로 삼는 작품 구매 루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장점은 저렴하고 좋은 작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물론 뭐 갤러리가 생각보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점은 받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우선 가장은 아니지만 하이 클래스 갤러리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라고 하는 갤러리가 있는데 가나 갤러리의 VIP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기업 회장님, 기업 회장 사모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김선우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작가님 같은 경우도 프린트 베이커리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긴 하지만 가나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김선우 작가님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사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요즘 작품들이 어떤 식으로 팔리냐면은 저의 약간 목표이기도 한데 앉아서 리스트로 사는 컬렉터가 사실 왔답니다.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정판 신발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신발 매장을 갔는데 어떡하니 갑자기 이 자판대에 그 비싼 한정판 신발이 딱 있어.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이런 데까지 안 풀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약에 나중에 알게 될 인기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딱 오프닝 전시를 딱 하잖아요. 그럼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이미 솔드 아웃. 인 경우가 수두룩 빽빽빽빽빽 합니다. 왜? 이미 전시가 딱 오픈되기 전에 리스트를 기존 VIP 고객들한테 쫙 뿌려요. 우선 VIP도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최상위 VIP 단계한테 쫙 뿌려요. 거기서 이미 팔리거나 남는 거는 그 다음 VIP, 그 다음 대기 손님, 대기 해가지고 나오는 거라 정말 좋은 작가님의 작품을 구매하기라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아니 나 작품 사고 싶은데 나 이거 리스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VIP 고객들은 쫙 있는 상황이고 내가 그 VIP 고객들 그 사이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떡합니까?
뭐 어쩌겠어요. 뭐 시간을 들이는 수밖에 없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인사와 그리고 찾아가서 이제 항상 뭐 좋게 홍보를 해드리거나 뭐 이런 것밖에 더 있겠어요. 또 작품을 내가 딴 작품들을 사거나.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요. A라고 하는 갤러리에 유명한 작가님이 있어요. 그럼 이 작가님의 작품을 받기 위해서 다른 작가님의 작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 유명한 작가님의 작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컬렉팅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경쟁도가 심한 작품을 여러분들이 받으려면은 그만큼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컬렉팅을 오래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오래 하다 보면은 갤러리랑 관계성이 계속 쌓이겠죠. 그죠? 그럼 언젠간 저도 VIP 고객이 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젠간 저도 이 정도의 노력을 하진 않아도 앉아서 좋은 작품을 받게 되고, 좋은 작품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정말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막 대팔렘처럼 받아다가 딴 데로 바로 팍 팔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소장하고 있으면 가치가 더 많이 오를 확률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해도 똑같은 가치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작가님들마다 작품성이 다 달라요, 작품이. 그래서 어떤 작품이 만약에 1억 5천이면은 어떤 작품은 4천만 원 하기도 해요. 그만큼의 작품성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갤러리와의 관계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갤러리한테 뭔가 작품 전시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걸 보내는 겁니다. 혹시나 리스트 나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12월 8일. 그죠? 그리고 또 보내요, 다른 날. 리스트가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은진님. 문의해서 갑니다. 답변 주셔서 죄송합니다. 이 밑에 답변이 뭐가 나왔을까요? 죄송한데 이미 판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있어서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솔직히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스카프를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하면 VIP가 된다. 근데 미술 작품은 그 단계가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또 보냈어요. 인기 그림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갤러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반 문의 고객보다 먼저 가급적 오늘 중에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답변해 주시면 너무 고마운 거지. 일반 문의 고객보다. 그러니까 VIP, 일반 고객 있으면은 일반 고객들보다는 사이에 올려서 해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것만 해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또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저는 이제는 컬렉팅을 막 조급하게 할 생각이 없어요. 왜? 뭐 아니까 이제 이러다가 언젠가 관계가 쌓이고 이렇게 관계성이 쌓이면은 좋은 작품을 받을 확률이 올라가니까. 근데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돈 많으면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딱 그런 갤러리 가가지고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명한 작가님 작품 저 이거 작가님 작품 받으려면 딴 거 뭐 얼마나 사야 되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진 뭐하지만 저희가 무슨 전시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돈 있으면 다 되긴 하는데 돈이 그 정도로 풍부하진 않으니까 뭐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근데 저는 그래서 뭐 어떠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계를 쌓는다. 그래서 오프닝 파티에 가서 이제 인사드리기도 하고 선물 같은 것도 가끔 뭐 와인이나 뭐 마카롱이나 이런 거 들고 가서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니까 그냥 유튜브에 넌지시 한번 노출을 시켜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러한 형태로 저는 갤러리와의 친분을 쌓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뭐 지금까지 아트페어나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작품을 뒤에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지금까지 들으셔서 아시겠죠?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저는 그냥 뒤통수 그냥 딴 사람한테 그냥 의도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진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적당히.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작품을 사야 됩니까?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해외 갤러리는 이게 좀 더 노골적이에요. 원하는 작품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러십니까? 근데 이거는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요 작가님들은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놈의 새끼들. 그죠? 그래서 이 작가님 걸 사야 약간 다음에 그 작품을 받을 수 있는 약간 이러한 커미션 같은 느낌을 좀 주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그래가지고 어떠한 작품을 받기 위해서 막 샀던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직 제가 원했던 작가님의 작품이 리스트를 받지 못했는데 아마 조만간 그 작품을 리스트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갤러리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갤러리에서 작품을 판매하는 거가 왜 이제 그런 거 막 MZ세대 바람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MZ들을 위한 갤러리들이 속속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Z들이 흥미로워하게끔 작품을 판매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하다 보니까 1시간 강의가 넘겠는데요. 최대한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또 너무 그러면 여러분 안 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옥션. 옥션 같은 경우는 구하기 어려운 작품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돈만 많으면은. 최종 비딩 낙찰받으면 되니까. 단점은 경쟁이 높고 비싸게 살 확률이 높다. 비싸게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선우라고 하는 작가님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게 100호, 50호 기준인데 현재 50호 기준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얼마에 낙찰이 됐냐? 7,8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수료가 20%가 붙어요. 20%. 그럼 얼마예요? 와, 이거에 20%면은 1,600만 원 정도 붙으니까 거의 한 억 단위로 작품이 올라간 거죠. 그죠? 그 밑에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100호. 야, 이거 여러분들이 모르시겠구나. 미술은 호단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고 하게 되면은 부동산도 우리가 평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막 40평이라고 했을 때 평당 3천만 원이야. 막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미술은 호당 가격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100호라고 하면은 호당 얼마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호당 가격이 낮아집니다. 왜? 크기가 크면 그만큼 비싸니까 약간 할인 개념으로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0호 기준으로 김선우 작가님의 작품이 한 2,500, 한 2,6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낙찰된 가격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정도죠. 거의 3배 정도가 돼서 낙찰이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수수료 또 하게 되면은 한 1,500만 원 또 붙으니까 또 9천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왜 갤러리에서 작품을 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갤러리에서 사면은 2천 얼마짜리를 옥션으로 사게 되면은 9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려면요 엄청 붙은 거예요. 왜? 여기 도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작가가 400만 원 400만 원이었어요. 400만 원이면 한 번 비딩하면은 450, 450, 500, 550, 600, 656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비딩이 얼마나 붙은 거예요 지금? 그만큼 경쟁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러 명이 비딩이 붙은 걸 수도 있고 그냥 두 명이서 칭칭칭칭칭칭칭칭 싸우면서 계속 올라간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비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지금 작품 하나 옥션에 내놨는데 너무 심장이 쫄려요. 아직 비딩이 안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댓글로 한번 저의 비딩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쫄리냐면은 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옥션이 수익 내기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2,500만 원의 갤러리를 샀는데 옥션에 냈어. 근데 마침 이 작품에 약간 홀려있는 사람이 딱 2명 있어.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냥 뻐버버버버. 그래서 3배 뛰기, 4배 뛰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작품을 내놨지만 이 작품에 관심 있는 사람 딱 2명만 나타나라. 그래서 두 분이서 약간 티키타카 하면서 올라가라.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선우 작가님이 지금 어쨌건 국내 작가님이니까 이런데 해외는 이렇게 비딩이 붙기 시작하면은 몇 억 단위로 올라가는 거 1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미술의 옥션의 재미인 거죠. 그럼 국내 옥션은 뭐가 있냐? K 옥션과 서울 옥션, 그리고 헤럴드 아트데이, 그리고 라이즈 옥션, 뭐 이렇게 옥션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많은 옥션이 있습니다. 고미술만 하는 옥션도 있고요. 도자기만 하는 옥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옥션 시장에 들어와서, 미술 시장에 들어와서 옥션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쉬운 게 K 옥션하고 서울 옥션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옥션도 여러분들이 그냥 온라인으로도 좀 보다가 그 압구정동에 이 본사 건물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게 K 옥션하고 서울 옥션하고 걸어서 3, 4분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발레 파킹하고 이제 보다가 눈치 봐가지고 슥 나와가지고 서울 옥션도 보고 K 옥션도 보고 둘 개 다 여러분들이 보는 거를 저는 강추합니다. 재밌어요. 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미술이 제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명품을 산다라고 하면은 뭐 SS, 뭐 FW 1년에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와봤자 2번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미술 작품은 주 단위로 나와요. 또 월 단위로 더 좋은 것도 나오고 월에 2번씩도 나와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약간 아이 쇼핑 하듯이 가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전 작품을 보는 게. 제가 어떻게 다 사겠어요. 그냥 보는 맛에 사는 거지. 근데 옥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살 때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20%의 수수료를 받는다. 1,200만 원. 팔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 수수료를 또 내요. 그럼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판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900만 원만 가져가게 된다. 이게 옥션의 슬픈 점이다. 또 하나, 내가 당장 이 작품 팔아주세요. 옥션에서 이거 별론데? 안 받아줄 건데? 이러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저도 몇 번 제안했는데 빠꾸당한 작품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옥션이 완전
만사 오케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옥션으로 산다고 해도 잘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잘 샀던 게 뭐냐면 30호, 아까 말씀드렸죠. 호당이 30호에 제가 이 작가님의 호당가가 15만 원이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450만 원이죠. 그죠? 이 450만 원짜리 작품이 올라왔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 정도의 작품은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이 작가님의 작품 페이지가 저 9번으로 올라온 거예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만 아무도 낙찰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예 하고 원비딩으로 작품을 샀거든요. 그래서 450만 원짜리 작품을 120만 원인가 샀어요, 제가. 대박이죠. 전 이거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희로 그렇게 샀는데요. 사람들이 언제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박 저한테 300만 원에 파시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약간 정보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왔다고 해가지고 막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사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다음은 이제 옥션을 넘어서서 아트 페어라는 게 있습니다. 아트 페어도 개인적으로 전 너무 좋아해요. 뭐냐면 약간 종합 쇼핑몰 같은 형태입니다. 약간 백화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코엑스 그리고 세텍스 막 이런 데에다가 정말 갤러리가 막 50개, 막 200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기에 작품들이 막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너무 좋다. 막 이런 작품들이 있구나. 왜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작품을 볼 때 진짜 작품을 많이 봐야 돼요.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본다는 기준이 뭐냐면 나의 시선으로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 작품들이 인기가 많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요. 이따 제가 판매할 때 이야기를 드릴 건데 나만 좋아하는 작품은 나만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술시장에 내가 이거를 팔려고 내놓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작품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만 예쁘다고 작품을 사게 되면 나중에 판매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예요. 나는 소장만 할 건데, 그러면 그거 할 말 없고. 그러니까 막 소장만 할 건데 이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판매도 염두에 둘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분들의 취향과 시장의 취향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맞출 필요가 무조건 있습니다. 정말 무조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나 지방 사는데 서울에서 아트페어 하면 못 보는데 그럼 구독해주세요. 지금 제가 다 갑니다. 저는 국내에서 하는 아트페어 거의 다 가요. 와이프가 좀 싫어하기 시작했는데 뭐 좀 재밌어요. 그래서 부산도 가고 뭐 울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대전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하는 아트페어 제가 다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트페어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좀 눈을 틔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가장 가는 게 제일 베스트. 근데 갈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는 아트페어들 영상을 한번 쭉 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의 취향을 찾는 거예요. 전 제가 취향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작품을 쭉 이렇게 모아놨는데 취향이 있더라고요. 취향이 있어. 그 취향이 있는 건 이제 내가 알았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취향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함께 좋아하고 시장에 인기 있는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함께 염두에서 지금은 구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재밌어요. 전 정확히 아트테크라기보다 아트 컬렉팅이 전 너무 재밌습니다. 넘어가라. 야, 이게 자꾸 안 넘어가네요. 됐다. 그래서 아트페어에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살 때는 좋은 작품을 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단점은 좋은 작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말에 어폐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좋은 작품을 구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냐면 갤러리들마다 어쨌건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벤트 같은 걸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런, 선착순 판매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러면은 일찍 가면 내가 작품을 살 확률이 있는 거예요. 대신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운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큰 아트페어가 나오게 되면은 기존의 컬렉터들한테 또 리스트가 먼저 가요. 그래서 거의 작품이 완판되고 아트페어가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트페어 가가지고 보고 작품 좋네라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이게 남은 작품이잖아요. 제 입장에선 남은 작품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취향적인 범위가 엄청 크다. 그러면 사는데
애초에 아까 말한 한정판 신발이 좌판에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트페어에 막 걸려있는 작품들이 다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좋은 작품들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작품을 투자적인 관점을 높게 보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어렵게 구해서 저렴하게 구하는 거에 재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트페어,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아트페어 정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에 갈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 영상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뭐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아트부산 가가지고 제가 43분짜리 영상을 찍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냥 아트페어를 제가 43분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한 영상인데 한번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처럼 정말 저도 초보일 때 그래서 아트페어를 작년에 한 아트페어는 거짓말 안 하고 다 갔어요. 한 개 다 빼먹고 다 갔어요. 그러면서 컬렉터가 안목을 넓히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막 사람들한테 나 안목 짱이야. 내가 보는 그림은 너무 좋아. 내가 한 거 다 사. 이럴 안목은 당연히 없죠. 근데 스스로 느끼기에 아, 내가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목이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은 확신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 되게 좋다. 많이 봐야 되는구나. 작품을 정말 많이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트페어 같은 거 있으면은 뭘 사러 간다라기보다 다양한 작품들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한 번씩은 방문해 보시는 걸 너무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트페어는 보통 보게 되면은 뭐 화랑미술제, 그리고 키아프, 프리즈, 그리고 뭐 바마, 뭐 아트부산, 뭐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호텔 페어 막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초반에는 그냥 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키아프 그리고 아트부산이 국내에서 제일 큰 페어고요. 프리즈는 세계 3대 아트 페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컬렉팅을 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인 이유가 뭐냐면은 세계 3대 아트 페어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아시아 최초로. 작년에 처음 열렸고요. 올해 또 프리즈가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예요. 막 미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미 어워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 정도 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트 컬렉팅을 해서 안목을 넓히기에 너무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진짜로. 저도 당연히 이번에 키아프 프리즈 당연히 가죠. 저번에 프리즈에서는 저는 75만 원짜리 도슨트를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트페어에서 저도 제가 아트페어에서 작품을 많이 안 샀는데 그럼에도 산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김현수 작가라고 하는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사게 됐냐면 똑같이 이 갤러리에서 사전에 리스트를 뿌린 거예요. 근데 리스트를 뿌릴 때 조금 재밌게 뿌렸던 게 뭐냐면 선착순 이메일로 신청을 하세요라고 했거든요. 떨어진 거야. 제가 떨어졌어요. 제가 이걸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하고 아트페어 첫날 일찍 가가지고 갤러리를 갔는데 뭐야? 이 작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메일로 신청한 사람이 작품을 취소한 거예요. 우와! 너무 운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 사서 지금 집에 걸어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약간 초심자의 운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외의 방법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많아요. 오픈런도 있고요. 현장 추첨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선착순 이메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들이 되게 요즘 기존의 기법에 맞지 않게 새롭게 나온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두두님, 이거 되게 안 좋은 작품들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으로 많이 나와요. 그 전에 제가 이거 한 문장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VIP는 여러분들이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은 내가 컬렉팅에 관심 없을 때부터 이 갤러리랑 연을 맺어서 갤러리에서 계속 소비해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제끼고 내가 더 좋은 가치를 받으려고 한다? 요즘은 이게 욕심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데 저는 그래서 오픈런 같은 것도 뛰러 갑니다. 오픈런. 예를 들어 이게 이제 프린트베이 착한 갤러리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진영 작가라고 하는 좀 유명한 작가님이 계세요. 그 작가님의 작품을 제가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당일날 이때가 우리나라 한파주의보가 왔었을 텐데 이때 진영 작가님의 작품을 사기 위해서 제가 새벽 5시인가에 갤러리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고 싶다 하면서 5시에 가서 10시에 선착순 표를 줍니다. 다행히 제가 일찍 가가지고 그 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2시에 현장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제가 이 진영 작가님의 10호 그림을 제가 받게 된 겁니다. 이 진영 작가님, 그럼 이거 되게 안 좋은 작품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 작품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냐면 옥션에서 이 정도의 가치가 있었어요. 제가 구입했던 가격은 2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작품하고 조금 더 큰 작품이 예전에
800만 원에 낙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딴 노력도 아니고 새벽 5시에 그냥 일어난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작품을 산 것뿐인데 기대 가치가 4배 정도잖아요. 그죠? 당장에 판매 못해요. 리셀락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 얘기를 안 했네. 미술 작품은요, 여러분들 리셀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작품을 샀어. 근데 내가 사자마자 자꾸 팔아. 그럼 작가님의 브랜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하나 사면은 뭐 2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 정도의 리셀 락이 걸립니다. 못 팔아요. 어쨌건 저는 이걸 샀는데 기대 가치가 4배 정도는 나왔다. 물론 최고가예요. 최고가. 이건 최대 가치긴 한데 그래도 어쨌건 200만 원보다 무조건 비싸게 팔리고 지금 작가님의 작품이 제가 샀을 때는 200만 원인데 똑같은 크기의 작품이 지금 3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럼 이미 저는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100만 원의 가치의 상승을 봤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는 겁니다. 아, 오픈런으로도 이런 좋은 작품을 살 기회가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장 추첨이라는 게 있어요. 슈모라고 하는 작가님인데 이 작가님은 이제 갤러리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고 싶으니까 갤러리에 방문을 해서 번호를 받아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시 거의 막바지쯤에 이제 갤러리에서 인스타 라이브로 추첨을 합니다. 이 작가님이 슈무 작가님이라고 진짜 인기 많은 작가님인데 이 작가님의 지금 작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보면 한 20호 정도 될 거예요. 20호 작품이 한 뭐 300에서 400만 원 정도? 근데 옥션으로 낙찰된 게 얼마예요? 950만 원. 그럼 수수료 뭐 하고 하면 1000만 원도 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또 3배, 4배? 이것도 현장 추첨으로 운으로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재미난 기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이게 기사가 나냐? 안 나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 턱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술시장의 약간 폐쇄성? 약간 정보성? 이런 재미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픈톡방을 운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뭐 오픈톡방을 뭐 유료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분들하고 그냥 재미있게 소통을 하는 건데 단지 정보가 거기에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알짜 정보는 거기에도 안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작품이 2개밖에 없어. 근데 단톡방에 1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이거 사야 되는데 그 얘기 할까요? 안 하지. 이게 서운한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요. 내가 이걸 사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딱 봤을 때 경쟁이 한 2대1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나서가지고 갑자기 170명 있는 방에다가 여러분 여기 2대1 경쟁자 되게 좋은 작품 있습니다. 오세요라고 할 바보가 어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급 정보를 얻을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추첨에서는 그냥 인스타 라이브로 하기도 하지만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해요. 막 이렇게 막 동글동글 돌려가지고 약간 카지노처럼 몇 번 작품 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작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흥분했네. 작품을 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니까. 재밌어요. 전 이런 것도 가끔 참여합니다. 이게 컬렉팅의 제가 말했잖아요. 컬렉팅을 하는 과정의 재미. 전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상을 보는 찐 초보자라고 하면은 아트페어에 가서 먼저 여러분들이 취향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작품들에서 여러분들이 취향을 찾아보고 갤러리를 컨택을 하는 겁니다.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작가님의 작품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 대기 리스트에 올려놔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정말 운이 좋으면 여러분들한테 리스트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넣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K옥션이나 서울옥션이나 이런 거를 사이트에서도 보고 만약에 지리적으로 가깝다면은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옥션에 출품이 됐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기본빵을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는 작품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카데믹한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무슨 공모전 입상 작가, 미술관 입상 작가, 뭐 이런 작가님을 좋아하는 분이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전혀 다른 얘기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미술이 약간 결이 나뉘어요. 약간 아카데믹한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처럼 약간 좀 커머셜한 작품을 좋아하는 작가님도 있거든요. 무슨 아카데믹한 거 커머셜한 게 있냐? 당연히 그런 게 뭐 나눠져 있진 않아요. 근데 그냥 컬렉터들 사이에서 약간 나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컨텐츠로도 한번 따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만 이야기 드릴게요. 그 외에는 이제 특이한 방법도 한번 재밌게 시도해 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품 사는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이 작품을 원래 좀 이 영상을 나눠서 올릴까 했거든요. 근데 그럼 귀찮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끊어서 보세요. 이 영상 하나에 그냥 다 넣어버릴 겁니다. 지금 영상 길이가 몇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데. 자, 이제는 진짜 정말 중요한 거 이야기합니다. 뭐? 미술작품 판매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할 거면은 주식이랑 부동산을 비트코인을 하세요라고 말한 이유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미술작품 판매 때문에 그래요. 미술작품 판매하는 게 정말 더럽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최하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건 그 정말 빌어먹을 루나코인 같은 경우도 최하단가 99%가 떨어져도 최하단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술작품은 최하단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술작품이 안전자산 아니다. 안전자산이지 않냐. 진짜 그런 사람 데려다가 진짜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해 싶어요. 미술이 무슨 안전자산이야. 물론 안전자산인 작품들도 있기는 해. 하지만 일반적인 작품이 안전자산이냐? 절대 아니에요. 진짜 미술작품은 안 팔리면 하방이 없어요, 그냥 거래 끝. 그냥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술작품을 소장하지 않으면은, 소장의 재미를 모르면은 컬렉팅을 하지도 마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얼마나 싫어요. 가격이 내려갔는데 팔지도 못해. 집안엔 걸려있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장할 작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진짜 제가 말하잖아요. 사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게 진짜 어려워요. 파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정말로. 그러니까 왜 어렵냐고 하는지를 제가 계속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술 시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방이 없어요. 하방이 없어. 떨어지면 끝이야. 지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한테 막 미술작품 팔아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안 팔려요. 제가 신진 작가님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여윳돈이 있을 때는 막 신진 작가님들 투자한다 생각하고 막 사. 근데 이제 약간 자금이 쪼들려. 못 사요. 안 사요. 다 그냥 묶여 있어. 갖고 있어, 그냥.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미술 시장이 그래서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거 올라가라. 그래서 판매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없습니다. 갤러리에 다시 판매하는 방법, 옥션에서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 그리고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갤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판매한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냐면 작가님 걸 내가 힘들게 샀어. 근데 내가 진짜 상황이 안 좋아졌어. 갤러리를 납득시킬 만한 상황이 있어. 갤러리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작가님이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대기자가 엄청 많아. 그러면 갤러리에서 받아줄 확률이 있어요. 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작가님의 작품이 막 옥션에 나오고 막 다른 시장에 풀리고 이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정말 인기 많은 작가님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판매가 되었는지도 다 체크하는 작가님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만큼 갤러리가 다시 사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요. 갤러리도 작품 판매했는데 그걸 또 다시 사가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취업 방법은 아니고 그 다음에 방법이 옥션 판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옥션 판매는 1차 관문이 있어요. 얘네가 이거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당연한 게 뭐냐면 옥션도 어쨌건 본인들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좋은 작품이 올라와야 이 옥션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안 좋은 작품이 만약에 올라와.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작품 올라오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해요. 그래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옥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뉩니다. K옥션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위클리 옥션, 그리고 프리미엄 옥션, 메이저 옥션이 있어요. 위클리 옥션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업데이트가 되고, 월요일에 판매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옥션이 화요일에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화요일에 업데이트된 게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판매가 돼가지고 일주일 순환 사이클을 돌고, 프리미엄은 그보다 조금 더 급 있는 작품들이 올라간다. 급이라고 표현하면 또 뭘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비싼 작품이 올라가는 거고, 메이저는 조금 더 그보다 위. 메이저 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라이브로 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통화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판매가 진행이 되는 게 메이저 옥션입니다. 이 세 개의 옥션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판매 수수료가 10%예요.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도 20%네, 판매할 때도 10%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옥션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기간이 오래 걸려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작품을 맡긴 게 이번 달 초인데
작품이 판매가 완료가 돼가지고 입금이 만약에 되게 되면은 다음 달 초가 되거든요.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황금성이 좋을 수도 있지만 황금성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작품 판매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되면은 그래도 숨통이 트여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갤러리에 가가지고 맨날 작품 주세요. 작품 잘 내가 보관할게요. 라고 작품 받았어.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에이씨, 옥션! 그럼 갤러리가 그거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럼 갤러리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컬렉터는 작품 달라고 해가지고 줬더니만, 저렇게 얼마 안 돼가지고 옥션에 내나? 에이, 블랙!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기 싫은 사람들이 어디서 판매하냐면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각 서울 옥션도 있고 K 옥션도 있고 그 외의 플랫폼 또는 아트 딜러분들이 있는데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해서 약간 드러내두지 않고 수요자와 공급장을 찾아서 이어 맺혀줘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판매가 진행이 되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할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짜 작가님들 싫어해요, 이거. 당근마켓하고 중고나라. 여러분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당근마켓하고 중고나라의 미술작품이 올라서 판매가 된다고요?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짜리도 판매가 되고요. 5천만 원짜리도 판매가 돼요. 왜? 없으니까. 플랫폼이 온전한 플랫폼이 없어요. 지금 미술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 지금 한 플랫폼이 그래도 조금 자리 잡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짜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당근마켓하고 중고나라의 작품이 올라오는 거예요. 작가님은 싫어하지. 내 작품 당근마켓 올라왔어. 그럼 우쭈에 판매할 루트가 없는데. 그만큼 미술작품 판매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살 때 잘 사야 돼요. 예를 들어 김선우 작가님 거 제가 이번에 산 거 제가 내놔봐요. 사고 싶어서 날릴 거예요, 아마. 사고 싶어서. 근데 뭐 다른 작가 작품 같은 거 내놓았을 때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아셨죠? 이런 부분. 정말 길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지금쯤 아마 남아 계신 분들은 이제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거고, 이제 에이씨, 미술 어렵네. 하지 말아야지. 하실 분들은 다 나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저와 함께 컬렉팅을 할 약간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작가랑 작품을 한번 소개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추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추천한다고 해서 이 작가님들한테 제가 뽀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갤러리에서 제가 수수료 받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제가 소개 드리는 거고 이 소개도 제가 간단하게만 드리는 거고 정말 많은 작가님과 많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취향을 페어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국내 갤러리만 수백 곳이 있고요. 나에게 맞는 갤러리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저한테 핏이 맞는 갤러리가 몇 개 없어요. 한 2개, 3개 정도가 제가 항상 지켜보는 갤러리지 나머지 갤러리들은 그냥 때 되면은 찾아보는 느낌 정도?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림, 작가, 갤러리 이걸 다 봐야 됩니다. 이 3요소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챙겨야 돼요. 그림, 작가, 갤러리. 그러니까 그림만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작가만 좋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갤러리라고 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고루 맞아야 돼요. 은근 사람들이 작가님들의 인성도 많이 봅니다. 왜? 인성이 안 좋으면 민심을 잃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안 사게 되니까 이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투자 예산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얼마 쓸지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작품을 보게 되면은 강북 쪽, 그러니까 강북 쪽과 강남 쪽으로 우선 갤러리가 서울로 따지면 나뉘게 되는데 강북 쪽은 보통 거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한남동 그리고 여기 경복궁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측에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 갤러리죠. 국제 갤러리, 현대 갤러리 그리고 갤러리 애프터눈 그리고 LKIF, 알브스 갤러리, 평창 가나 갤러리 등등등등 갤러리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백화점마다도 프린트 베이커리라고 하는 갤러리도 있고 갤러리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뭘 보셔도 상관없어요.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많이 보면 볼수록 좋아요. 그리고 강남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저기 청담동 쪽 그리고 압구정동 쪽에 갤러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탕갤러리, 플래티넘 갤러리, 아줄레주 갤러리, 김리아 갤러리, 이기르구 갤러리 등등등등의 갤러리가 진짜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모르는 갤러리가 더 많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노블레스 갤러리도 생각나고 그죠? 엄청나게 갤러리가 많아요. 그리고 부산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을 제외하고 미술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방이 어딥니까? 라고 질문 주시면은 부산하고 대구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비컬 분들이 많고 전시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산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맥화랑 조연 갤러리, 부산 가나 갤러리, 미들맨 갤러리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갤러리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뭐 맥화랑에는 청신 작가님, 김현수 작가님이 뭐 대표적인 거고 조연 갤러리에는 뭐 이제 이배 작가님이 뭐 대표적인 거고 부산 가나는 뭐 박성홍 작가님 뭐 많죠. 청신, 김선우 막 전시 막 다 많이 하기도 했고 미들맨은 이제 약간 신진 작가님들 중에서 약간 눈에 띄는 작가님들 전시를 많이 하세요. 뭐 안소희 작가님, 베이스먼트 작가님 그리고 얼마 전에 문영태 작가님도 했었나? 어쨌건 작품을 많이 합니다. 미들맨 갤러리도. 그리고 어떤 작가님들이 인기가 많나요? 라고 이게 되게 예민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갈, 누가 얘기해도 못 갈 가수들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지금 인기가 많아? 빅뱅, 방탄. 아, 또 빅뱅 논란이려나? 방탄. 그럼 논란 있겠어요? 블랙핑크. 논란 있겠어요? 없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유한 작가님, 이건용 작가님, 박서부 작가님, 이배 작가님. 이분들은 이제 약간 대가반열에 오른 작가님들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미술작품 안전자산 아니에요? 이 작가님들 거는 그래도 안전자산이에요. 약간 하방이 존재하는 그런 작가님들의 작품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젊은 작가 3대장이 존재합니다. 우국원, 김선우, 문영태. 제가 계속 김선우 작가님 언급을 했죠. 김선우 작가님이 젊은 작가들 중에서 약간 탑3 안에 들어가는 작가님이라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김선우 작가님의 작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별로 없고요. 원하는 한 점 플러스 한 점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은 조그만 거고 그래서 하나는 판화 3점 그리고 접시 하나 드로잉 한 점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 어쨌건 저도 김선우 작가님 거 작품을 계속 모집을 컬렉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인기 있는 작가님들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좀 예전에 만든 거라서 사실 이 중에서 추무 작가님, 박성호 작가님 두 분이 아직도 인기가 많다. 다른 작가님은 인기가 떨어졌다라기보다 이 위에 두 작가님들에 비해서 핫하진 않다. 저희 이 위에 두 작가님이 진짜 불타오르고 있어요. 진짜 옥션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이제 쭉 이야기를 드렸고, 와! 거의 1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트테크를 할까 말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만약 계시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면 좋은 이유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구매를 여러분들이 당장 해야 되냐?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불황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조급하게 작품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단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동산도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불황이 오다 보면 호황이 언젠간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밑바닥에 살라고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딱 오르려고 할 때 사면 여러분들이 호황 때 이렇게 빛을 보는 것처럼 작가님들의 작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받기 힘들었던 리스트가 요즘 저에게 리스트가 많이 와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아, 이제는 조금 불황이 와서 나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갤러리들하고 관계성을 맺기가 너무 좋은 시기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술시장이 솔직히 불황이에요. 불황이야. 저도 막 호황 피크점에 들어온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도 불황이라는 느낌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황을 벗어나고 있는 느낌이란 것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불황일 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가격 하락이 없어요. 그냥 판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는다.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갤러리랑의 관계성을 맺기가 지금 너무 좋은 시기다. 그리고 좋은 작품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문영태 작가님, 아까 3대 작가님 중에 문영태 작가님 있었잖아요. 최근에 제안을 받았어요. 너무 감격받았잖아요. 내가 제안을 받았다니. 이게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약간의 그런 갤러리와의 관계성을 지금 시기에는 가져가기가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황이 오면 불황이 오고, 호황이 오면 불황이 오고, 불황이 오면 호황이 오고, 불황이 오고 똑같은 거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저도 요즘 주식 좀 계속 사고 있거든요. 뭐 언젠가 오르겠지.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벌써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5만 원일 때 샀는데 벌써 7만 원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서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은 온다. 그러니까 지금 막 불황이잖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딱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와 소장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트 컬렉팅을 하실 생각이라면 투자 말고 투자와 소장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 제가 이 채널에 계속 영상 꾸준히 올릴 거니까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 구독해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커뮤니티 제가 또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들어오는 방법.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컬렉팅 하면서 재밌게 인생을 오랫동안 같이 관계성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컬렉팅 제가 뭐 매년 50점 살 일이 없잖아요. 이제 이만큼 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컬렉팅은 진짜 엄청 오래 할 생각이에요. 제 자식이 생겨도 자식과 함께 이런 옥션 가면서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야. 애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함께 컬렉팅 시장에 오래 남으실 분들은 함께 저와 즐겨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긴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봤다. 여러분들은 이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지켜보고 저와 함께 컬렉팅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